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국제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올해 언론자유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는 68위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3년 전에 상실했던 언론자유국 지위를 되찾는 데 또 실패한 건데요. 지금과 같은 언론 상황이라면 세월호 참사를 겪고서도 교훈을 얻지 못할까봐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이번에는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수색에 나선 민간 잠수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요. 네, 지난 4년 전 천안함 때도 그랬죠.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이광욱 씨입니다. 예. 고교생인 자신의 아들 또래가 당한 이 참변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쭉 활동하신 분이 아니고요. 어저께 첫 투입됐는데 그만 물 입수라고들 용어를 하죠. 입수로는 첫날이었죠. 그 도착은 그 하루 전에 했지만 그렇게 자원봉사에 나섰다가 그만 큰 변을 당했습니다. 이광욱 씨, 그러니까 이제 구조자로서 희생은 두 번째죠. 지난 사고 초기에 해군 병사 한 명도 사망을 했었고요. 예. 이번 역시 안전 기준이랄까 이런 걸 안 지키다가 이광욱 씨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즉 현장인 바지선에 잠수부들이 입수, 출수하고 대기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바지선에 응급 의료진이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때 최소한의 조치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실종 그리고 사망자 가족들은 즉각 우리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빚어졌다, 죄송스럽다 이렇게 정중하게 바로 사과문을 발표했고요. 예. 남양주시에서는 이분이 이제 남양주시에 사셨으니까 의사자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안함 때 한주호, 준이도 의사자로 지정된 그런 선례가 있어서 그럴 것 같고요. 연휴 나흘간 시신 40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6시 현재 사망 확인자는 268, 실종자는 34명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간추린 뉴스에서도 짧게 언급을 했었는데 그 세월호가 1년간 140회 과적 운행으로 30억 원을 더 벌었다고 하죠. 네, 검경 합수부 밝힌 내용이고 앞서 있으니까 자세한 숫자는 빼겠고요. 예. 세월호가 작년 3월 15일 첫 취항한 이래 최소한 2번에 한 번은 과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적 상태가 관례화돼 있었다. 이것은 이거보다 좀 더 큰 오마나호라는 큰 배도 비슷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전체 연안여객선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확실히 대두됐습니다. 예. 그만큼 해운조합이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거고요. 이번 세월호 4월 16일 날 당일날 2,500톤을 더 실었습니다. 허용치보다 987톤보다 2,500톤을 더 실어서 추가분만 한 8,500만 원 정도 추가 운임을 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예. 겨우 8,500만 원을 벌려다가 300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전국적인 충격,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세월호 이번 4월 16일 운항 때 평형수는 기준치의 약 37%,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실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복원력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치명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요. 늘 다른 언론 그리고 우리도 이 시간에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검경 합동수사부 측에서도 조타실에 비상벨이 있는데 선원들 긴급한 상황에 이기심이 발동돼서 먼저 도망간다고 치자. 그것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러면 나갈 때 조타실에 비상벨만 누르고 나갔어도 그게 선원들한테 빨리 배 밖으로 탈출하라는 신호니까
왜 그 손을 뻗어서 그거 한 번을 안 눌렀는지 도저히 이 대목이 안 간다. 아마 이러니까 이제 처벌 때도 이런 건 많이 양형을 강화하는 데 작용이 되겠죠. 예. 왜냐하면 승객과 승무원의 탈출이 서로 경합하는 부딪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예. 이 점이 지금 국민적 공감을 사고 있는데 역시 수사에서도 또 한 번 지적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제 수습 과정이 길어지면서 시신 유실 방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데 네. 그 오중 차단망을 설치했다고요? 네. 이게 사고 초기부터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 예. 처음에 2, 3일간 막 우왕좌왕하느라고 사실 대책본부에서 이런 것까지 꼼꼼히 못 챙겼죠. 그리고 이렇게 장기화되리라고는 생각들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닷새째 만에야 사고 발생 16일이니까 21일 날 4월 지난달 21일 날 조류가 가장 강하게 흐르는 북쪽 방면으로 1차 펜스를 처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건 대단히 미미했던 것이 조류가 북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강한 조류가 그렇다는 거고, 조류 방향이 또 일정하게 있지도 않아요. 방향도 늘 바뀌는 거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강한 북쪽 방면으로 했다가, 다시 8일째, 9일째 접어들면서 이제 2중, 3중으로 늘렸고, 이제는 실종자가 이제 34명으로, 그래서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니까, 예. 부랴부랴 5중으로 늘려서, 저인망, 안강망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추가로 했다는 거고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실종자 가족 그게 크죠. 예. 너무 만약에 유실자 수가 상당수에 이르른다면 이것도 한번 쟁점이 되고 커다란 문책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월호가 누워있는 지점으로부터 15km 지점까지 안강망 등 추가로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5중 펜스입니다. 예. 전체 세월호의 이제 격실, 그러니까 이렇게 격리된 문이 폐쇄된 공간이 111개인데 이 중에서 선실은 64개입니다. 수색을 선실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34명에 대해서 아직 못 찾고 있고요. 예. 그래서 34개를 제외한 하주항실, 매점 이런 공용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곳이 47곳인데 거기를 수색하겠다. 그리고 한번 봤던 선실도 다시 보겠다. 왜냐하면 시야가 굉장히 안 좋고 손으로 더듬더듬해서 찾아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어디 깊숙한 곳에 끼어있는 만약에 그런 시신이 있다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예. 수습 과정이 원만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사나흘간이 수색의 최적이라면서요. 예, 지금 34분을 찾는 게 지금 이제 마지막 큰 관심인데, 예. 그러니까 나흘 동안 다시 소조기를 맞는데, 이번 사고 이래 지금 이제 22일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사고 해역의 조류가 가장 약해지는 소족이랍니다. 그래서 초속 한 1.2m로 예상을 했어요. 평상시에 이곳 초속이 빠를 때는 2.8m도 나왔고요. 지난번 소조기 때도 약했을 때 1.7m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물살이 좀 부드러워졌다. 예전에 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해상 전반적인 기상 상황도 좋다는 예보가 있어서 실종자 가족들은 요번 사나흘 동안이 실질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큰 기대를 걸고 있고 구조팀, 수색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힙니다. 예.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추모 열기도 대단했어요. 네, 전국적으로 예전 같으면 황금 연휴다 뭐다 해서 아주 해외로 나가는 것도 많고 국내 온갖 곳에 다 북적북적했을 텐데 확연히 달라진 모습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셨을 것 같고요. 예. 어제 저녁으로 전국에 설치된 분향소에 다녀가신 분들 누적 집계입니다. 전국적으로 13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전국 분향소가 20곳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13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천안함 때는 390곳, 400곳에 거의 육박했었죠. 안전행정부가 처음에는 광역자치단체 한 곳에 하나씩만 해라. 그럼 이제 17곳이거든요. 그럼 서울 같은 데도 어디 하나, 경기도에도 하나. 그럼 경기도는 한강 이남과 이북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들이 많고 그랬는데 뒤늦게 자치단체별로 그럼 자율 설치하라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슬그머니. 공문을 내려보내야 설치하는 게 그게 무슨 자율인지 저는 공무원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어쨌거나 17곳에서 지금은 한 130곳으로 늘어났고요. 아마 지나가시면서 또는 텔레비전 화면이나 신문 사진 이런 걸로 보셨을 텐데 서울시청 앞에 잔디광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난 5월 3일 집회를 하면서 노란 종이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참가한 사람들한테 배를 만들으라 그랬거든요. 예. 무사 생還귀환하고 좋은 곳으로 가라 뭐 이런 것들 자기 염원을 담은 그 종이배들을 뭐 수천 개 이렇게 시민들이 만들었는데 그 종이배를 모아서 거대한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진열을 배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녹색 잔디 광장에 노란 하트가 크게 만들어져 있는 보면서 다들 뭉클해하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그 서울 지하철 사고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큰 걱정을 줬는데 그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죠. 네, 일부 보수 신문들에서는 뭐 일면 톱을 아예 이걸로 다 바꿔 치워버리고 세월호는 슬쩍 밀어내는 듯한 분위기도 있는데 저는 그런 뉴스 판단 기준은 좀 과하다고 보고요. 모종의 배후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까지 읽혀지는데 세세한 걸 따져 크게 묶어보자면 현재 지금 서울 지하철 경우에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9호선까지 9호선. 다니고 있죠. 예. 네. 그런데 1, 2, 3, 4호선과 5, 6, 7, 8, 9가 이렇게 나머지 시스템이 다르죠. 또 민자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코레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 지하철공사 메트로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있는데 미국, 독일, 일본 시스템이 지금 뒤죽박죽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하철 운영 체계가.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 제어 장치는 8년 동안 지금 혼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사용되면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끼리 충돌하든 그런 거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예. 아무래도 부딪힐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대표적인 게 전동차가 다니는 선로, 레일 말이죠. 선로에는 신형 디지털을 깔았지만 달리 그 위를 달리는 열차는 구형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문제됐던 것은 지금 그 폐기 연령에 가까운 20년 넘은 전동차도 상당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신형 디지털의 구형이 달리니까 일단 시스템 충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는 또 이제 말씀드릴 것은 한 10여 년 전 훨씬 이전부터 모든 언론들이 한 번씩들 다 크게 쓰고 때마다 이슈가 됐었는데 직류와 교류가 변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국철이라고 부르는 코레일 구간과 서울 지하철이 쓰는 그 전기 방식이 다릅니다. 예. 근데 이게 만나는 곳이 있죠. 그 4호선 같은 경우 이제 남태령 이런 데가 대표적인데요. 그 4호선 남태령 구간은 약 250m를 직류와 교류 변환하는 때 무동력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던 탄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그거 자체로 큰 건 아니지만 사고 가능성은 늘 있다라고도 지적이 되는데 예. 국토교통부와 그러니까 코레일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간에 이견이 있고 기술적으로 고치기가 대단히 힘들답니다. 또 하나 우측 통행과 좌측 통행이 뒤섞여 있어요. 그 지하철 1호선 서울에서 인천 가는 거 보면은 바로 아실 거예요 아마. 2호선은 이렇게 우측 통행인데 1호선은 아직도 좌측 이런 게 뒤엉켜 있고. 그다음에 무엇이 가장 큰 문제는 경비 절감한다면서 대부분의 역사에 혼자서 근무하는 1인 역무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커다랗고 붐비는 역 말고요. 예. 그런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 직원 혼자서 보고하랴 수습하랴 이거 뭐 일손이 부족한 건 너무 당연한 거죠. 허둥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경비의 문제냐 안전의 문제냐를 또 한번 던지고 있고요. 내부 감사 보고서에도 이런 구절 많습니다. 항상 국정감사 때도 지적되는데 철도 레일의 접합부를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 등을 이유로 그냥 사람이 눈으로만 검사하는 육안 검사가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해볼 텐데 세월호 참사 후에 선거 활동 중단했던 여야가 지난주부터 다시 경선 일정을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습니까? 정몽준 후보가 뭐 여야 통틀어서 가장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세월호 전까지 말이죠. 그래서 박원순 현 시장이 긴장해야 될 것이다.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4월 16일 이전과 이후 지금 대한민국이 온통 다 바뀌지 않고 있습니까? 이전과 이후가. 예. 정치권도 물론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정몽준 후보는 그 아들이 미개한 국민, 미개한 국가 세월호 참사 때 이런 발언해가지고 정 후보가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고 역시 그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하락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으로 보자면 새누리당에서 정 후보가 될지 김황식 전 총리가 될지 잘은 모르지만 누가 오더라도 박현
박원순 현 시장에게는 뒤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반면에 인천은 대혼전 상황입니다. 안상수 전 시장이 되든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일부러 요번 출마시키려고 장관도 부랴부랴 그만두게 했는데 누가 올라오든 간에 현직 송영길 민주당 새정치연합 출신 시장과 각축인데 약간 뒤지는 조사도 있습니다. 현직 송 시장이. 예.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누가 될 것이냐 가지고 관심인데 처음에는 유정복 전 장관이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안전행정부 바로 전직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불과 한 20일 전까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은 상당한 혼전입니다. 경기도는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가 여유 있게 앞서 왔는데 역시 세월호 영향권 안에서 이번 선거는 치러질 것이고 정부 여당이 일단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파로 남경필 후보의 절대 우세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 누가 될지로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율은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6.4 지방선거에서 그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간의 박심 논란 끊이지 않는데 네. 그 정몽준 후보와 김황식 후보 아직도 싸우고 있죠? 물론이죠. 예. 그 싸움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황식 전 후보 측이 의외로 이렇게 정몽준 전 후보 아들의 세월호 관련 망언, 대실언이 있은 뒤에도 격차가 크게 좁혀지진 않으니까 예. 이제 마지막 남은 승부처는 이거 하나다. 즉 대통령이 나를 밀고 있다라는 것을 당원들에게 좀 확실히 심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이 말을 계속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 측에서는 박심이 도대체 뭐냐.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인 것이고 김 후보 측이 계속 박심 대통령 팔고 다니는 거 묵인 안 하겠다 이러면서 총공세에 나서고 그러니까 김 후보 측에서는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는 말이다. 대통령 탄핵 가능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우리도 다 검토해봤다. 걱정 마시라. 그러면서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은 나 김황식이가 서울시장 되는 걸 원한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고 다닙니다. 예. 김 전 총리 측에서는 이거 이외에는 더 쓸 카드가 없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누가 되느냐는 3일 후에 결정합니다. 네. 그리고 관심 지역인 부산과 대구는 어떻습니까? 네, 대구의 경우에 제2의 노무현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그 지역구도 타파에 도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군포를 3번이나 되었던 자기 텃밭이라고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군포를 버리고 대구에 국회의원 나갔다가 40% 넘게 득표했지만 떨어졌던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시장에 역시 도전하고 있는데 예. 대구의 전통적인 분위기와는 매우 다른 게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수도권 빼고는 최대 관심 지역이 부산과 대구다. 그중에서도 저는 대구가 어떨까 싶은데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것은 TK의 본산 중에 본산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핵심 지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부겸 후보가 지금 40%를 넘는 지지율을 얻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예.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도 그 정도는 확실히 보였던 것이고 상대 후보 역시 전형적인 TK라기보다는 서울에서 주로 활동했던 그리고 서울 정무부지사 이런 걸 지낸 사람이어서 현지에서도 이거는 우리 대구 사람의 말하자면 정통파 대구 후보가 아니지 않느냐 여당 후보조차도 그리고 상당히 여당 후보 내에서는 약간 개혁적인 소리를 좀 듣고 있는 평이고 그리고 두 사람 비교적 젊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박빙이고 재미있는 의미 있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많고요. 예. 부산에서는 오거돈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해양수사부 장관을 지냈는데 지금 계속 무소속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예. 새정치연합에서는 김영춘 전 최고위원이 결정됐는데 두 사람이 합치자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거돈 후보가 좀 여론조사 앞서니까 오 전 장관 측으로 단일화가 된다면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서병수 의원과 해볼 만하다. 아주 대등하게 나오거든요. 예. 단일화 했을 경우에. 결국은 단일화가 될 것으로들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부산 역시 집권 여당이 내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런 관측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가능성 상당히 커지는 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으니까 감안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구에 다녀온 의원들에게 현지 분위기 좀 들어보셨다고요?
예, 몇몇 사람 전화했고요. 나머지는 신문에 난 것들로 좀 묶어서 종합해서 함께 전해드리자면 일단 가장 공통적인 것은 전국적으로 경기가 아주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예. 5월이고 그럼 행락철이니까 좀 피어나야 하는데 세월호 여파입니다. 사람들 어디 모이는 것도 자제하고 어디 멀리 나들이 다니는 거 안 하니까 아주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심지어 동네 골목에 김밥집도 안 된다면서 대단히 울상입니다. 예. 이거 크게 바뀌기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당분간. 그다음에 안전불감증,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무력감 이런 것들이 확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대가 불신이 크게 번지고 있다는 걸 확연히 느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좀 낮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표나 고정표가 많은 여당에서는 은근히 기대한다.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윤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정치 내비게이션 내일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